5월 27일 우리 공화당 전체 단기자 연설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옥중투쟁 1519일째 되는 날입니다. 4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을 하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없이 기회주의자들만 당대표에 나왔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젊은 청년 정신을 얘기하면서 세대교체 얘기하는 이준석은 정말 기회주의자다. 노회찬의 상가에 가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참 아꼈던 분인데도 간액이 정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나경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던 우리 공화당이 좌파 독재 정권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탈당하지 않은 이유나 탄핵파들 다 같이 가는데 원내대표 안 시켜준다고 탈당 안 했어요. 김무성이나 또 유승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당대표 또 후보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시대정신과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당에 탈당했던 이준석도 그렇고 주영도 그렇고 다 탈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탈당한 게 아니고 탄핵 잘했다고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고 이 탄핵은 거짓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조금씩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게 다른 겁니다.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는데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탄핵은 옳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특히 우리 공화당은 벌써 수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통해서 탄핵의 진실이 뭔가 또 이 거짓과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기획 탄핵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영남권은 국민의힘 지금까지 버텨왔던 제1야당 보수정당의 중심지역이 영남권입니다. 그런데 이 영남권을 버리겠다고, 영남의 사람들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또 영남에서는 입 닫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죽은 정당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때 좀 더 심기일전해서 영남 지역을 우리가 공략하는데 당력을 다 쏟아야 된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했지만은 대선에서 우리는 아무튼 승리를 목표로 가지만은 최소 3% 이상은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국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모든 공개 토론회에,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선거법상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10%를 얻어야 돼요. 부울경에서는 5%, 나머지 지역에서 2%를 얻어야지 우리가 목표로 가는 최소한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중앙당의 인력, 모든 자금을 여기에 다 부어야 되겠다. 제가 6월 달부터 대통령 유세하듯이 전국을 다닐 겁니다. 그냥 뭐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 또 가는 곳마다 5일장, 큰 5일장을 이제 영남에서부터 칠 텐데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당의 동력도 또 당의 그 집중도 우리가 높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남권 공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주의 장날이 큰 장날이면 지금 5일장을 A, B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급 5일장, B급 5일장, 큰 5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영주를 가면 영주 전 지역을 훑고 한 곳에만 시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 작업부터 서명 작업부터 해서 훑고 하루에 한 3곳 정도, 하루에 3곳 정도의 장날 투어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전남, 부산, 울산,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실행을 하고 또 한 팀을 만들어서 조금 그 B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그보다 조금 작은 그런 5일장 팀은 또 한 팀 만들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5월달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5월달 지금까지 어제 현재 당원이 한 10,000명이 들어왔어요. 5월달에만. 그 중에 책임당원이 한 1,632명, 일반 당원이 8,471명. 그래서 10,000명의 당원이 들어왔고 35,000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그런데 당이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자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작은 애당심, 애국심을 내려놓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당은 좋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대 교체도 하고 이 정말 혁명의 우리 투쟁을 어떻게 이어가고 다음에 지방선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3%라는 격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선거에 3%를 얻어야 되는 조건이 선거법상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TV 토론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같이 TV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상으로 우리는 전국의 후보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정의당은 그런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원도 얼마 안 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인재들이 대거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우리 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보수 정당의 혁명을 또 개혁, 혁신을 하는 척결이라 이래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0달을 우리 당은 전력을 다 쏟아야 되죠. 제가 뭐 내부적으로 자금 들리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저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10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갈 거냐 하는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사무총장하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아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화당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집회 부분이 이제 조금 풀리면은 뭐 빠르면 9월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그때 대규모의 집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규모의 집회. 그것이 조직화와 집회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3월 9일 선거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제가 뭐 혹자들은 후보 우리 당은 빨리 대통령 후보 선언을 빨리 해야 되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기점에 대통령께서 나오시기를 기원을 하고 또 못 나오셨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도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조직과 또 기획 또 재정 이게 맞물려야 됩니다.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 소득 없이 또 당연히 빛을 떠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목표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에서는 10%, 부울경에서는 5%, 나머지 지역에서 2% 이런 확실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 다음에 전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저는 뭐 직원에 있는 후보들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사태들이 좌파들이 전략 넘어간다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이준석이가 당대표 만약에 되면은 급격하게 개헌 논의가 들어갑니다. 개헌 논의는 내각제 위원집정부제로 갈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하나의 문턱인데, 지금 그 김종인 장관이나 뭐 이낙연, 뭐 정세균 등등의 사람들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선거가 개헌의 블랙홀로 확 빨려들어갑니다. 또는 지금 후보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 그 검증 과정에서 정말 오른쪽은 후보자도 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국회를 지금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선거보다는 개헌으로 몰고 가서 내각제로 승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연정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좌측에서는 왼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대단히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대선 노선과 한 10개월을 발판으로 삼아서 원내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 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대구하고 경북, 울산, 경북은 경상, 경주, 울산까지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가려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요. 아무튼 서명대 가서 뵈면은 정말 희생정신, 애당심, 애국심 이것이 없으면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동지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지들의 그 희생, 그러한 애당심, 애국심에 우리 공화당 대표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직자가 거기에 걸맞는 활동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미국의 백악관 공무성 국방부를 출입하는 유일한 한국인이 전희박 기자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논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MB 체제의 이 핵우산을 걷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상하원이 들고 일어났어요.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북한의 북핵 폐기가 맞지 않냐? 이래서 한국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상하원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바이든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했고,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북핵 폐기에 대한 CVID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잘못 전달이 된 상황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군사훈련을 55만 명의 한국군에다가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미 군사훈련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못을 박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좌파들, 이 사회주의자들의 표리부동한 상황들을 또 바이든 정부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같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가서 거짓말,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가 사실은 보수의 몰락을 가져와 버렸잖아요. 지방자치선거나 총선이 완전히 괴멸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미국 정부 측에 제가 지금 한 10월 달쯤에 미국을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바이든 정부는 정확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미국 갔을 때 주미 일본 대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일본 대사가 2번씩이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베한테 문재인이 사회주의지 않느냐 이렇게 2번이나 트럼프가 아베한테 질문을 하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내용을 알았는데 그들의 술책에 이 대한민국의 자생사회주의자들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도 그런 오류를 범하면 큰일 난다. 그것이 한편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오면은 이것은 대단히 동맹국가로서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제가 미국 쪽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예요. 한미동맹 수호자라고.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고 한미동맹 수호자가 아무런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감옥에 인신감금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국내 정치의 한국 내정 간섭이 아니라는 거죠. 동맹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SK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로비 자금들이 풀렸어요. 한국의 직접적인 로비 자금이 얼마가 풀렸다는 것을 언론상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동맹국가로서의 군사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또 체제 수호자가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을 이제 밝힐 때가 됐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은 강령에도 있다시피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중요시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굉장한 중요한 우리의 강령으로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과 좌파 자생적 사회주의자들하고 4년 이상을 싸우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파 투쟁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개헌을 통해서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이후에 미국의 입장을 가지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의주시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국내를 다시 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공화당의 전략 중에서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6월달 오히려 오늘 이틀 서울역 집회 2심 항소 선고일이 오늘인데 연기가 됐어요. 6월 24일로. 그래서 우리가 백령도 6월 6.25 관련해서 지난번 독도 울릉도 그다음에 백령도 이렇게 백령도 방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날 가려고 했는데 하루 연기해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만 갈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중앙당직자 또 우리 당의
필수 요원들이 다 참석해서 6월 24일 다음 달에 있는 전체 연석회의는 100명도 간담회 회의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6월 달은 호국 봉헌의 달이고 우리 지금 위단의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6월 달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마음을 또 다잡아야 될 그런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6.25 남침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6.25 승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6.25는 자유우파의 승리의 전쟁이다. 좌파들이 뭐 지금 김일성이가 다 망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영판 치다시피 중국은 대한민국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명이나 사상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다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한반도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종주국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국몽을 이 문재인이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중 프레임, 특히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침탈 부분이 너무 심하고 차곡차곡 중국이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잠식시키고 있다. 이번 5월 29일 내일 모레 춘천 집회도 노 차이나 차이나타운 금지, 또 강원도 접경지역 특별 관련된 북한에 대한 맹목적 거주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그런 집회라고 봅니다. 6월달 6월 6일은 현충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부터 27일간은 백년도 우리 당직자 연수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